환영합니다. 중학교 2학년 과학 1단원의 2단원의 1단원 시간입니다. 오늘은 물질을 이루는 원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에는 우리 원소라는 걸 배웠는데 그거랑 또 차이가 있으니까 집중해서 들어주면 고맙겠습니다. 자, 오늘의 학습 목표 알아보겠습니다. 원자는 원자핵과 전자로 구성되어 있음을 이해하고 모형을 사용하여 원자를 나타낼 수 있다. 자, 우리 한 그림이 있는데 여기 가위하고 알루미늄 포일 같은 게 있네요. 자, 가위가 다 잘라버리겠다 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물질을 계속 쪼개면 어떻게 될까요? 이 가위가 계속 자, 이 알루미늄 포일을 자르고 계속 자르면 언젠가는 하나의 물질, 더 이상 나누어지지 않은 물질이 나오게 될 거예요. 즉, 물질을 계속 쪼개면 과연 어떻게 될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중요한 설명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원자란, 자, 전에 원소라는 걸 배웠죠? 원소랑 원자는 또 조금 다르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셔야 해요. 원자란 물질을 이루는 기본 입자입니다. 자, 원소는 뭐였죠, 뜻이? 원소는 물질을 이루는 기본 성분이었어요. 자, 이건 기본 입자고 원소는 기본 성분이에요. 그럼 원소와 원자는 조금 다르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이 차이 설명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원자도 물질을 이루는 기본 어떤 건데, 원소도 물질을 이루는 기본 어떤 건데, 무엇이 다르냐? 자, 우리 어떠한 알 수 없는 어떤 물질이 있다고 칩시다. 근데 이 물질이 뭐 그냥 물이라고 해요, 물. 물은 뭘로 돼 있죠? 수소와 산소. 자, 수소와 산소로 이루어져 있어요. 근데 뭐 만약에 뭐 수소가 두 개가 있고 산소가 한 개가 있다. 뭐 이렇다고 쳐볼게요. 자, 이러면 여기에 있는 원소는 수소와 산소예요. 알죠? 이 물질을 구성하는 원소는 수소와 산소예요. 근데 이 물질을 구성하는 원자는 수소와 산소예요. 어떻게 이해가 되죠? 원자는 입자예요. 입자 하나하나를 우리가 원자라고 하고 원소는 입자보다는 그냥 성분을 나타내는 겁니다. 자, 원소와 원자 어느 정도 구분이 가시죠? 자, 그럼 원자의 구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자는 원자핵과 전자로 구성된다. 즉, 원자는 원자 핵이 안에 있고 전자도 안에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원자핵과 전자로 구성된다고 했는데 원자핵 중심에 원자핵이 있고요. 그 주위에 전자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원자핵이 여기 그림처럼 이렇게 한 원자 안에 이렇게 그림처럼 원자핵이 이 물질의 가운데에 존재하고요. 그 원자핵을 기준으로 전자가 끊임없이 계속해서 운동을 하고 있는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자, 포인트. 원자의 크기는 매우 작습니다. 자, 원자니까 우리가 나중에 되면 모형으로 나타나게 될 거거든요. 모형으로 나타내니까 되게 크게 느낄 수가 있는데 원자는 매우 작습니다. 눈에 볼 수가 없어요. 수소 원자 1억 개를 한 줄로 늘어 놓아요. 길이가 1cm가 된대요. 이거는 아예 가늠이 안 되죠. 엄청 작아요. 눈으로 볼 수 없을 만큼 작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원자 모형. 원자 모형 중요하죠. 원자 모형은 무엇이냐? 모형을 사용하여 원자를 나타낸 것. 자, 모형을 사용하여 원자를 나타낼 때는 원자의 중심에 원자핵을 표시하고 원자핵 주위에 전자를 배치한다. 자, 아까도 말했는데, 자, 이렇게 한 원자가 있어요. 원자가 있으면 요 원자 중심에 원자핵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주위로 전자가 있는 거예요. 사실 전자의 개수는 이 원자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자, 이렇게 전자가 이 주변에 있는 거예요. 이렇게 표시한 걸 우리가 원자 모형이다 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원자 모형 보면 이런 식으로 원자마다 전자의 개수가 다 달라요. 참고로 원자핵은 모두 한 개입니다. 원자핵의 개수는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수소 원자는 전자가 한 개가 주위를 돌고 있고 리튬 원자는 전자 3개가 돌고 있고 탄소는 6개, 산소는 8개가 이런 식으로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원자 모형이라고 합니다. 원자 모형은 이제 실제로 이렇게 빨간색으로 생기고 파란색으로 생기고 한 게 아니라 너무 작아서 볼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간편하게 나타내보자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나타내는 겁니다. 자, 밑에 퀴즈 있는데 전자의 개수가 가장 적은 원자는 무엇인가 하면 수소 원자죠. 전자가 한 개가 이 주변을 운동하고 있습니다. 수소 원자. 자, 원자 모형을 사용하는 까닭. 방금 살짝 말했는데 모형을 사용하여 원자를 나타내면 눈으로 직접 관찰할 수 없는 원자, 즉 원자가 너무 작으니까 볼 수가 없잖아요. 그 원자의 구조를 이해하기 쉽고 편리합니다. 이해가 되셨죠? 이렇게 가운데 원자핵이 있고 전자가 이 주위를 끝없이 운동하고 있다. 이게 원자 모형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처음 시작할 때 우리가 그림을 봤었죠. 가리랑 알루미늄 포일이 있는 그림. 자, 물질을 계속 쪼개면 그래서 어떻게 될까요? 자, 중요합니다. 알루미늄 포일을 계속 다루면 더 이상 다룰 수 없는 입자에 도달하는데 이 입자가 알루미늄 입자이다. 이처럼 물질을 계속 쪼개면 물질을 이루는 기본 입자에 도달한다. 그럼 이게 원자겠네요. 자, 퀴즈, 마무리 퀴즈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자는 뭐뭐와 뭐뭐로 구성된다. 자, 원자 모형 생각해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원자 모형 어떻게 생겼었죠? 이렇게 있고 여기 원자핵이 있고 여기로 전자가 돌아다니는 구조였죠. 자,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죠? 우리는 원자핵. 원자는 원자핵과 전자로 구성이 됩니다. 생각이 안 날 땐 이 원자 모형을 생각해보면 쉽게 할 수 있을 겁니다. 원자는 종류에 따라 무엇의 개수가 다르다. 자, 우리 아까 말했죠. 원자핵의 개수가 다르냐? 전자의 개수가 다르냐? 둘 중 하나일 텐데 원자핵은 절대 변할 수 없다고 말했어요. 그러면 전자의 개수가 변하겠죠. 확인해보면 원자핵과 전자로 구성되고 종류에 따라 전자의 개수가 다르다. 자, 이렇게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